쪽대 있어요. 쪽대 갖고 오세요. 갖고 가시고. 강원도가 전국 최초로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 채취 관리 기준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3월까지 특별 단속도 실시합니다. 해루지를 둘러싼 어업인과 비어업인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원자치도 글로벌 본부가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 채취 관리 기준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불법 어업행위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지금 대한민국 낚시판에서 가장 핫한 게 있죠. 제가 오늘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이상한 문어 이야기 좀 해보려고 그래요. 요즘에 요거 때문에 조금 의견이 분분하죠. 무슨 얘기를 해볼 거냐? 요즘에 피문어, 피문어가 미쳤죠. 사이즈 좋은 것들 나오는데 작년에 조례안이 발표가 됐어요. 이게 뭔 내용이냐? 그래서 시끄럽고 뭔 소리야? 우리가 여러분들 피문어를 왜 잡죠? 큰 거 잡으려고 손맛 보려고 피문어 잡는 거잖아요. 강원도에서 낚시를 하시게 되면 오전에 해창에 출항을 합니다. 해창에 출항을 해서 오후 2시까지. 왜 이렇게 된 거냐면 어민들과 낚싯배 협의한 거예요. 협의. 너희들은 오전에 해. 우리가 오후에 할게. 이런 식으로 이제 협의를 한 거예요. 이렇게 잘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조례안이 나왔습니다. 근데 어떤 조례안이 나왔냐? 제30회 강원특별자치도회에 2024년 7월 10일에 의결된 강원도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 채취 관리 기준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왜 또 무섭게 공포한다 그러냐? 그냥 발표해드릴게요. 이렇게 이쁘게 말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 내용을 보면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377호 강원특별자치도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 채취 관리 기준에 대한 조례.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찬찬히 한번 보시자고요. 제1조 이 조례는 수산자원법 관리법 제18조 2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관할 수역의 수산자원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비어업인의 수산자원의 포획 채취 기준 등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볼게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수산자원이란 수산자원관리법 2조 1항 제1호에 따른 수산자원을 말하고요. 강원특별자치도 관할수역이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어렵다. 제7조 2항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 관련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관할 구역에 접한 바다를 말하되 외측의 한계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라 다른 영해로 한다. 비어업이란 우리 같은 사람들, 비어업인, 낚시꾼들 얘기하는 거예요. 비어업인이란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1항에 따른 비어업인을 말한다. 어촌계 어장이란 양식산업발전법의 제10조 1항에도 다른 협동양식업을 하는 어장을 말한다. 비어업인 포획 채취 기준 비어업인은 수산자원관리법 18조에 따른 수산자원 포획 채취 등에 대한 제한 사항을 지켜야 해요. 우리 막 잡으면 안 돼. 철컹철컹 하는 거예요.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따른다. 비어업인은 어촌계 어장 구역을 제외한 수역에서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할 수 있답니다. 이 항에도 불구하고 비어업인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어촌계 어장 내에서 수산자원 포획 채취를 할 수 있답니다. 정착성 수산식물, 전복, 해삼, 성게 및 홍합 과 문어를 제외한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하는 경우 불구하고 비어업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어촌계 어장 내에서 수산자원 포획을 채취할 수 있대. 정착성 수산동물과 문어를 제외한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어촌계 어촌마을 등에서 어촌체험 휴양마을 체험장, 유어장, 해수욕장 및 행사, 축제장을 운영하는 경우 어촌계가 어촌마을 소득 증진을 위해 어촌계 어장 일부를 개방한 경우 어촌계의 동의를 받은 경우도 된대요. 어촌계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강원특별자치도 도지사는 어촌계 어장 내에서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 채취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중요해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어촌계 어장 내에서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 채취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님과 군수와 협의하여 수산자원의 포획 채취가 허용되는 구역을 정하여 그 위치, 경계 및 면적 등에 대하여 고시할 수 있다. 도로목도 이번에 못하죠. 통발 못하죠. 자, 그리고 요즘에 가장 논란이 되는 거. 자, 대문어 산란기 3월에서 5월에는 8kg 이상 대문어를 포획할 수 없다. 그러면 잘 보세요. 3월에서 5월은 영등철이에요. 그래서 낚시를 할 게 없어요. 피문어 좋아하시는 분들이 피문어를 하려고 강원권으로 많이 가시는 그런 시즌이고요. 이때에 큰 문어를 잡을 수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때가 가장 핫하다고 하면 핫할 수 있는 시즌입니다. 수심이 낮기 때문에 낚시하기도 편하고 인생 로또를 맞을 수 있는 그런 시기긴 해요. 그런데 지금 강원도 조례안에서 대문어 산란기
수산자원이 3월에서 5월에 8kg 이상 대문을 잡을 수 없다고 공표해버린 거야. 그러면 어떡하냐? 피문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갈 데가 없는 거야. 근데 대문어 산란기에는 이걸 할 수가 없대. 그럼 결국에는 손님을 받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원도에 있는 그 낚싯배들 선장님들은 참 힘들어. 마음이 힘들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지금 말들이 많죠. 이랬다 저랬다 어쨌니 저쨌니. 자,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게 지금 강원 지역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강원도 고성에서는 8kg 이상 문어를 채취를 할 수가 있어요. 3월에서 5월까지 채취가 가능하다 이거예요. 요렇게가 고성군이거든요. 요렇게 요만큼이. 요거를 지금 제가 이렇게 확대를 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동해 삼척까지가 다 강원 지역이란 말이에요. 강원 지역인데 여기서는 8kg가 방생, 고성 지역에서만 8kg 이상 인정. 이게 좀 큰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요 조업하시는 분들하고 협의가 된 게 있어요. 뭐야, 낚싯배는 오후 2시까지만 해. 어업하시는 분들은 2시 이후까지 할게. 이런 약속을 해놓은 상태에서 만약에 지금 일부 지역만 이 조례안을 풀어줬다. 이게 무너져 버린다는 거야. 요 약속 자체가 무너져 버린다. 왜냐? 어민들도 생계잖아요. 낚싯배도 손님을 태우는 게 생계잖아요. 어차피 같은 생계거든요. 이게 무너져 버리는 순간 어떤 상황이 발생되냐? 일출에 나가서 일몰 이전까지 낚시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낚싯배들의 의견이 있다. 물론 산란기는 뭐 저도 약간 도덕적으로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서 나도 이걸 인정을 해요. 이거 맞다라고 생각해. 근데 이게 합리적인지를 한번 둘러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 그래서 지금 이게 논란이 지금 참 많습니다.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이거의 문제이지 않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양쪽의 의견을 다 존중을 해요. 자, 이 조례에 보면은 비어업인에 대한 수산자원의 포획이라고 써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냐면 비어업인을 낚싯배로 얘기한 게 아니고 해루질을 하는 비어업인들을 위해서 나온 조례아니고, 해경에 의하면 낚시객도 비어업인으로 볼 수 있다. 요겁니다. 그래서 낚싯배에 대한 조례안이 아닌 거예요. 사실 비어업인이 맞죠. 고성이나 양양에는 자체적인 조례안이 있대요. 근데 타 지역은 없으니, 자체적인 조례안이 없으니 발의한 조례안을 날아라. 요렇게 된 거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여기 환동의 수산정책과 최 교수입니다. 아, 다른 게 아니라 뭐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는데요. 네네네네. 조례법 때문에 비어업인 네. 수산자원 포획 채취 때문에 대문어 산란기 3월 5월에서 8kg 이상은 이제 대문어를 포획할 수 없다라고 비어업인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 그 뭐 해루질도 포함이고 뭐 낚시하는 사람도 다 비어업인이니까 예. 다 해당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서로 이제 충돌하고 있어가지고 비어업인 해루질은 수산자원관리법 법으로 네. 따지면 낚시는 이제 낚시 육성법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궁금한 거는 어떤 분들은 이게 해루질을 목적으로 이렇게 뭐 개정안이 나온 거다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네. 뭐 낚시하는 일반 사람들도 해당 사항이 있다라고 이렇게 어차피 비어업인의 그 테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렇죠.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정말 네. 이제 순수 물속에 들어가서 이제 정말 우리 소위 말하는 해루질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목적으로 이제 만들었는데, 단 그 낚시라는 도구가 네. 그 우리 수산자원관리법에서 하는 이제 유호행위 도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또 낚시는 또 낚시 육성법이라는 게 또 있어요. 네네. 기준을 또 따르게 돼 있어가지고 제일 애매한 게 지금 낚시거든요. 근데 이제 또 비어업인이라는 그 타이틀 정의가 또 업인이 아닌 자라고 지금 수산자원관리법에 돼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좀 애매모호한 애매하죠. 상황이더라고요. 애매해가지고 뭐 이거에 대한 뭐 추가 개정안은 안 나오겠죠. 근데 아니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조례안이 이렇게 나왔으면. 근데 이제 비어업인에 대한 이런 조례안이 나온 지가 오래됐는데 이게 개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세분화돼서 해루질이든 레저 낚시인들이든 이런 게 좀 있었으면은 비어업인을 이제 통째로 해버리니까 이게 낚시냐 해루질이냐 그런 문제도 많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고성이나 속초나 양양 같은 경우에는 또 낚시 육성법에 따라서 낚시 관련 조례를 또 별도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는 가능하잖아요. 낚시 관리 육성법이라고, 낚시 관련해서 그 법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네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네. 낚시 도구에 대한 것도 여기다 나와 있고, 이거에 의해서 지금 그 아까 말한 3개 시군이 이제 낚시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고성이나 양양은 이제 낚시 어선업에 대한 이제 대문어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고, 네. 속초 같은 경우에는 모든 낚시로 이제, 문제가 그거죠. 이제 문어죠, 문어. 그렇지. 문어가 아니면 이 조례를 안 만들죠. 예,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뭐 생존권도 있는 거고. 문어 그러다 때문에. 보니까. 그 속초는 이제 가장 강하게
못하게 만들어서 네. 낚시를 이용해서는 모두 문어를 못 잡게 아주 제일 세게 해놨고, 고성이나 이런 데서는 고성하고 양양은 이제 구역을 좀 나눠가지고 네. 거기서만 잡고, 또 고성 같은 데는 이제 뭐 업종, 그러니까 거기 또 연승이 세니까 이제 낚시로는 뭐 한 6개월 정도는 문어를 못 잡고, 뭐 한 4월부터 또 잡고 네. 이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단 도 입장은 저희가 이제 참 애매한 게, 이 조례는 사실 뭐 낚시든 크게 염두에 두지 않고 만들었지만, 지금 뭐 반발이 엄청 심할 텐데 다른 지역에서. 그렇죠. 반발이 심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군에서 낚시 조례를 만들면 네. 일단은 이제 그거를 그 시군은 그걸 적용하는 거, 낚시에 대해서는 적용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네네네. 네, 방침 자체가. 왜냐하면 그 시군에서는 그 낚시 어선업하고 연승하고 분쟁 때문에 최적의 안을 조례로 만들었는데, 그렇죠. 그거를 또 우리 도조례가 우선이라 해서 그건 잘 아니다, 우리 도조례를 적용해라 하면 또 혼선이 있으니까. 도 조례가 우선이지 예. 시 조례가 우선이냐 뭐 이런 말도 나오니까. 이제 도조례가 우선인데, 다만 이제 시군도 그 낚시 조례가 뭐냐면 낚시 제한 조례거든요. 네네네. 예, 낚시를 풀어주는 조례가 아니고, 예, 네. 다 이제 그 여건에 맞게 네. 이렇게 낚시를 제한하다 보니 우리 도가 목적으로 하는 도 조례하고 그 조례는 목적과 차이가 좀 있거든요, 효과가. 네네. 예, 그렇지만은 이제 중간 접촉되는 부분, 낚시를 문어 잡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근데 다행히 이제 그 시군 조례 자체가 막 풀어주는 게 아니라, 네. 그 낚시 어선도 일정 부분 제한을 하고 연승하고 최적의 그 협의를 했기 때문에, 네. 일단은 그 조례를 정한 시군은 그 조례를 좀 인정해주는 쪽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근데 조례가 없는 시군이 지금 제일 문제인데,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럼 참 그게 지금 애매합니다 지금. 그래서 애매하고.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게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 해루질 조례를 이제 개정을 하게 되면 네. 거기다가 이제 명백하게 써놓으려고 지금 우리는 지금 해석을 해주고 있거든요. 질의를 그렇죠. 하면. 그렇죠. 예, 우리는 이제 낚시에 대해서는 이제 뭐 낚시 우선법에 따른 어떤 그런 기준을 따른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명확하게 해놓으려고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일반 해루질하는 분들이 왜 낚시는 그렇게 좀 더 봐주냐 뭐 이런 거 걱정은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도에서는 우리 해루질 조례는 이제 강원도에 오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상하는 조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망라한 조례고, 음. 낚시 어선 문어 조례는 정말 그거 한정된 조례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조례를 정한 시군은 그걸 인정해주고, 그리고 또 그거보다 더 명확히 하려면 이제 우리 조례도 개정해서 나중에 거기다가 써놓으려고요, 아예. 예, 그렇지. 해놓고, 낚시 어업행위, 예, 그렇죠. 뭐 해루질 물속에 들어가서 하는 해루질 행위 이런 식으로 약간 구체적으로 할 계획은 그렇죠. 있으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좀 애매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이제 강릉하고 동해가 조금 지금 곤란한데, 그래서 그렇죠. 예, 하여튼 그거 사실상은 이게 도에서도 방가할 수 없는 부분이 이 사람들로 인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되는 것도 무시를 못하는 상황이고, 뭐 낚시업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해루질 조례 그 수산자원관리법에 보면 검토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지역 레저 관광이 관광에 미치는 영향도 검토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이제 낚시 어선 자체가 이제 거기 몇 명 타고 하면 그런 것들이 모여서 이제 관광 경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무시할 수 없거든요. 한 해 또 그 업이고 그다음 생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생업이죠. 그분들도 생업인 거고. 그래서 이게 참 좀 쉽지 않거든요. 이걸 다 모든 걸 고려하다 보면 뭔가 창과 방패의 싸움 같은 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무조건 어민들의 피언을 들어줄 수도 없고, 도에서는 전체적인 걸 봐야 되는 입장인 거고. 해루질 인구가 늘어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많이 잡아가고 하다 보니까 어촌계하고 싸워서 결국 법이 바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례 만들어진 거고. 그렇죠. 근데 또 강원도는 또 문어가 중요하다 보니 또 문어 잡는 방법이 여러 가지, 낚시로 잡고 뭐 잡다 보니 그렇죠. 지금 문어가 제일 중요한 강원도 문제인 거예요. 다른 그치. 데서도 중요한데 문어가 가장 생업수단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낚시 어선도 지금 시즌에는 문어로 지금 먹고 사는데. 아이고,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어업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무분별한 수산자원 포획 행위 단속, 비어업인의 불법 유어 행위 단속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는 조례를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후속 조치로 비어업인 불법 유어 행위, 해루질 등 불법 유어 행위의 해루질 등에 대해서 1월부터 3월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 대상 비어업인의 어촌계 어장내 포획 금지 5개 품종, 아까 말씀드렸죠? 전복, 해삼, 성게, 홍합, 문어, 포획 행위와 비어업인이 할 수 없는 스킨스쿠버 장비 및 불법 어획물 판매, 유통 행위 등이다. 어촌계 어장내 포획 금지 물품 중 포획하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되며 수산물 판매, 유통 행위 적발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동희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장은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수산자원 포획 행위가 어업인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어 불법 해루질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비어업인의 행위 제한상 허용되지 않은 어구 또는 방법을 통한 수산자원 포획 채취 금지. 강원도 비어업이 무분별한 해루질 막는다.
강원특별자치는 일반인,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 채취 행위인 일명 해루질에 대한 세부 기준 담긴 강원특별자치도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 채취 기준에 관한 조례를 전국으로 최초 시행한다. 비어업인에 대한 조례가 해루질, 낚시, 투망 이런 식으로 비어업인을 상세하게 나눠서 조례안을 발표를 해야 되겠네. 상세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게 기준이 있어야 포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안 되는 거네. 어청개든 낚싯배든 결국엔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누가 나쁘고 누가 좋고를 할 수는 없어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제가 이 건물로 이사를 왔을 때 주차장이 너무 넓고 좋아갖고 일로 왔어요. 근데 아래층에 뭐 생기고 이것저것 생기면서 주차장이 좁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먼저 왔을 때 한량으로 썼어요. 근데 사람인지라 차가 많아지니까 짜증이 나더라고. 내가 차댈 데가 없으니까. 똑같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결론적으로는 사실은 낚시객을 목적으로 한 것 같진 않다. 낚시하는 인구를 말하는 것 같지 않고 지금 이렇게 조례안이 발의된 것은 해루질의 무분별한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뜻이 명확하게 보여요. 글들을 보니까. 어쨌든 간에 그 목적 자체가 정확히 됐지만 우리는 비어업인에 속한다. 그렇기 때문에 해경은 낚시객이나 해루질하는 사람들 다 비어업인으로 보기 때문에 조례안에 따를 수밖에 없다. 제 생각은 딱 그렇게 결론이 져지네요. 비어업인에 대한 상세한 조례가 개정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시급하네. 그래야 갈등이 좀 없어지겠네요.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정확하게 기본부터 다시 개정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너무 흐리뭉텅하게 두리뭉실하게 개정을 할 게 아니라 시대가 계속 변하고 있는데 예전에 발의한 개정안은 그대로 놓고 거기서 약간 뿌리 새끼 치듯이 가다 보니까 처음부터 잘못된 거라고 난 생각이 들거든. 그러니까 개정을 할 때는 거기 나왔던 명칭이나 그런 것들 다시 개정을 하고 시대에 맞는 개정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라고 난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당연히 힘들고 어렵겠지. 그렇게 하는 과정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개정을 이렇게 뚝딱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개정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힘들게 만들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자, 하여튼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조금 시간이 좀 지나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다음 달까지 5월까지니까 5월까지 한번 더 지켜보고 어떤 움직임들이 있겠죠. 흘러가는 형국을 좀 보면서 지켜보는 게 맞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어업인의 낚시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에서 정하는 걸 우리가 거스를 수는 없잖아요. 불법을 저질러가면서 낚시할 필요는 없으니까 실태 파악을 해서 정확한 조례안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런 조례안이 나오면서 어업인과 비어업인들 낚싯배와 아니면 어선을 운영하시는 분들 모두 조금 행복하게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생